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객과 고객사의 절세에 도움되는 세무기장과 컨설팅을 해드리는 김근희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비상장 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법, 그 중에서도 순손익 가치가 음수인 경우와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인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사업자는 크게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법인 사업자는 대부분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고 있고, 또 그 법인 사업자 중에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은 상장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해보면 법인으로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은 거의 비상장 주식 형태로 회사를 소유하게 된다는 말이죠.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재무 상태 혹은 경영 성과를 기반으로 일주당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소위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가중평가하는 방식이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상장 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법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순손익 가치인데요. 기업의 수익성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은 순자산 가치인데 기업의 재무 상태를 반영하여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최종적인 일주당 평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순손익 가치의 3, 순자산 가치의 2의 가중치를 두어 평가하게 됩니다. 그럼 일주당 순손익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순손익 가치는 기업의 최근 3년간 순이익을 기반으로 각 연도마다 가중치를 두어 계산하게 되는데요. 만약 일주당 순손익 가치가 음수가 나오면 0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자산 가치와 가중평가 평균할 때 순손익 가치가 음수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순손익 가치는 무시하고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할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 주식 등의 평가입니다. 그 중에서 사항을 한번 보면요. 4.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 가치에 따른다. 즉, 순손익 가치 평가하지 않고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4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삭제. 2018년 2월 13일. 이게 무슨 규정인데 삭제가 되었을까요? 2018년 2월 13일 삭제된 제4호는요, 사실은 그 전까지 제3호였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평가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송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입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즉 무슨 얘기냐면, 최근 3년간 적자가 난 회사는 그 전까지는 순손익 가치는 무시하고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18년 2월 13일 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삭제되었고, 이제부터는 최근 3년간 결손이 발생했더라도 순손익 가치를 0으로 두고 순자산 가치와 가중평균해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평가 기준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동안 계속해서 결손이 나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순자산 가치와 가중평균하여 평가함으로써 순자산 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일주당 주식의 가치를 더 떨어뜨리겠죠. 왜냐하면 순자산 가치로 평가한 것은 음수가 아니고 양수일 테니까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업 성과가 나지 않고 있는 법인의 경우 그 전까지는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하라고 법 규정이 되어 있는 바람에 올바른 비상장 주식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던 것을 이제 바로잡은 것인데요. 쉽게 말해 영업 성과가 나지 않을 때는
일주당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하지 않고 순손익 가치를 가중평균함으로써 0을 반영해 줌으로써 주식의 가치를 적정한 가치로 낮게 평가되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평가 원칙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가중평균할 때 그 법인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과다해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주당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에 대해서 2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순손익 가치에 3의 가중치를 두던 걸 순자산 가치에 3의 가중치를 둠으로써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의 가중치에 변동을 주는 거죠. 즉 순손익 가치가 더 주가에 잘 반영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란 무슨 말일까요? 장부상에서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만약에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를 넘는다면 이때는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가중평균하지 않습니다.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하게 됩니다. 순수하게 극단적으로 부동산만으로 자산이 구성되어 있는 법인이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자, 그렇다면 그 법인의 주식의 가치는 그 부동산의 가치와 일치하게 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고 나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뭘 걱정하게 되나요? 혹시 우리가 매매 사례 가액이 없어서 기준시가로 신고했는데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하진 않을까? 최근 들어서 국세청에서는 꼬마 빌딩 외에도 여러 부동산에 대해서 다양하게 감정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 편성도 많이 해놓은 상태이고요. 자, 그래서 비상장 주식이 부동산으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가치를 최대한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인 것이죠. 자,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에 해당되는데 80%보다는 작고 50%를 넘어설 때는 이때는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가중평균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순손익 가치가 음수인 경우, 그러면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인 경우에는 순손익 가치가 주식의 가치에 희석되어서 반영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면서 비상장 주식을 평가할 일이 많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주변에서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든지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데 또는 시행업을 하고 있는데 분양이 되지 않은 부동산을 임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그 주식에서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꽤 높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순손익 가치가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고객이나 고객사들께 기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기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한 주당 가치가 결정되게 되고 그 한 주당 가치는 곧 그 법인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올바르게 기장한 내용이 적절한 주식의 가치를 반영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